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교과서는 270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순열이었죠. 퍼뮤테이션. 순열이를 배웠는데 요 NPR이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순열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열이 어떤 거냐? 자, NPR이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요. 그 고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우리가 NP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이거 일반화된 식으로도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수업이 길긴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많은 것들, 순열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룰 것들을 다 다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합이라는 걸 새로 배울 건데 이 조합은 순열을 제대로 하셨다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순열이 서로 다른 L개 중에서 R개를 골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순열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조합은 나열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거, 이게 조합이에요. 나열도 안 하고 그냥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합니다. 그 뽑기만 하는 게 바로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조합, 이거 뭐 영어로는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저도 뭐 조합이라고도 많이 할 거지만 역시나 은연중에 컨비네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듣다 보면은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합,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순열이나 조합이나 둘 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예요.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R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예요. R개를 뭐 택한다, R개를 고른다, 뭐 다 같은 말이겠죠? R개를 고른다, R개를 택한다, 뭐 R개를 뽑는다. 이것이 바로 조합입니다. 조합. 그리고 요거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NCR로 써요. 자, 우리가 순열은 퍼뮤테이션이죠,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다 보니까 P를 따와가지고 NPR로 쓰는데 조합은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C를 따와서 NC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NCR이라고 썼다. 그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뽑는 방법의 수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순열이랑 뭐가 다르냐? 순열은 고르죠. 고른 다음에 뭐까지 해요? 일렬로 나열까지 해요. 그쵸? 되셨나요? 일렬로 나열까지 합니다. 조합은 나열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의 의미는 순서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한 줄로 쭉 세웠을 때는 뭐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쵸?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순서가 부여가 돼요.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 오는 거랑 두 번째 자리 오는 거 당연히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순서가 관련이 있을 때 순열을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조합은 뭐다? 뽑기만 해요.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기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순서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순서 상관없이 그냥 고르기만 한다. 요게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호로는 NCR이라고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R의 범위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R의 범위 당연히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R은 뭐 N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겠죠. N개를 다 뽑는다면. 그런데 일단 R개를 골라야 되니까 0보다는 클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냥 내용상으로는 R은 0보다 커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용을 전개하시다 보면요. R이 0인 경우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내용을 우리는 전개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열에서나 조합에서나 똑같이 R의 범위는 0 이상 N 이하가 됩니다. 그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R이 N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요. 그렇다면 이 R개를 고르기만 하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순열을 볼게요. 순열에서 NPR이 뭐라고 했냐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거죠. R개를 고르는 건 조합이라고 했고요. NCR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른 알게를 일렬로 나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알게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거 어떤 거 쓰시면 돼요? 팩토리얼이죠. 계승, 팩토리얼. 알게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알 팩토리얼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NPR은요 어떻게 쓰실 수 있다? 일단 n개 중에서 알게를 골라요. 그쵸? 그 다음에 그 고른 애들을 알게를 일렬로 줄 세워주면은 그게 바로 NPR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우리가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로 쪼개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NPR의 역할, n개 중에서 알게를 골라서 나열까지 하는 게 NPR이죠. 자, NCR은 뭐예요? 고르기만 하는 거예요. n개 중에서 알게를 고르기만 해요. R 팩토리얼은 뭐다? 그 골라진 애들을 나열만 합니다. 그쵸? 그래서 NPR은 사실상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n개 중에서 알게 고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알게를 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합이랑 요 팩토리얼 이용해서 쪼개서 쓰실 수가 있어요. 얘는 알게를 고르는 역할을 해주죠. NCR은 알게를 고르는 역할이고 R 팩토리얼은 그 고른 알게를 나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쵸? 자, NPR, 알게를 골라서 나열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쵸? 순열 같은 경우는 n개 중에서 알게를 고르는 거 그리고 그거를 나열하는 걸 같이 쓴 거고 이거를 이제 고르기만 하는 조합과 나열하기만 하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쪼개서 쓰실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열과 조합의 정의로부터 이런 관계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됐네요. 뭐예요? NCR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나왔죠. 자, 양변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요.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다? NPR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쓰실 수 있었죠. 자, 그럼 이거 대입해 볼게요. 요거를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요. NPR 대신에 얘 쓰시면 되니까 그럼 분모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뭐 괜찮습니다. 요렇게 될 거고 R 팩토리얼 될 거고 분자에는 N 팩토리얼이 들어오겠죠. 따라서 우리 NCR 요 계산 어떻게 되더라? n-r팩 곱하기 r팩 분의 n팩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이제 조합의 계산 방법이고요.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혹시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그래도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한다? 만들어서 쓴다. 왼쪽에 우리 식 만들었잖아요. 그쵸? 요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NCR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여기서 NCN이랑 NC0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NCN이다. 그럼 N개 중에 N개를 뽑는 거죠. N개 중에 N개를 뽑아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죠. 사실 다 뽑는 거잖아요, N개를. 그럼 이 값은 1이 나올 거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정의상 그게 맞죠? N개 중에 N개를 뽑는 방법. 다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식에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왼쪽에 있는 요 식이에요. R 자리에다가 N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 0팩 되고요. N팩 되고요. N팩 되죠. 그쵸? R 대신에 N 썼어요. 근데 0팩토리얼 우리 뭐라고 정의했죠?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를 해서 쓴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얘는 1입니다. 그럼 이거 결국에 n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니까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NCN은 1이다. 이런 얘기 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NC0도 똑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R에다가 0 대입해 볼게요. R에 0 대입하면은 n-R팩은 그냥 n팩이 되겠죠? R팩은 0팩이 되고 똑같네요. 아까랑 계산 똑같죠?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우리가
NC형이나 NCN 이런 것들은 다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뭐 0팩토리얼은 1이다 이런 것들을 잘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NCR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구조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형태. 자, 무슨 형태냐? NCR은 n 빼기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잖아요. 자, 여기서 분자는 여기 있는 n 이용해서 n 팩토리얼 만들어지죠. 그랬을 때 분모를 보셨을 때 분모에 여기 n-r이랑 r 있죠. 그쵸? 요 두 개 더하면 합이 뭐가 돼요? 합이 n이 되죠. 요 합이 n이 되는 구조. 요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이 n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더해서 n이 되게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은 요 공식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 합시다. 만약에 8C2가 있다. 그럼 8C2는 뭐예요?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뽑기만 해요. 순서 상관없이 8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는 게 그 방법의 수가 8C2입니다. 8 컨비네이션 2예요.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공식 그대로 넣어줄게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8팩토리얼 너무 큰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사실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왜다? 분모에 지금 6팩토리얼이 생기죠. 자, 그럼 8팩토리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8 곱하기 7 곱하기 6팩토리얼이죠. 그쵸? 그럼 6팩토리얼이 같은 게 있으니까 약분해 주시고요. 그럼 남는 거 2팩토리얼 분의 8 곱하기 7 이것만 남죠? 그럼 계산하시면 뭐예요? 28이죠. 생각보다 수가 크지 않죠? 네. 그럼 서로 다른 8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은 28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문제화시키면 이런 거죠. 사람이 8명이 있어요. 사람 8명. 보통 우리가 사람이 8명이 있다고 하면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쵸? 선생님, 쌍둥이는요? 쌍둥이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쵸? 서로 다른 사람들 8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청소할 사람 2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청소할 사람 2명. 자, 근데 청소할 사람을 2명을 뽑는 거는 이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1명씩 뽑아서 총 2명 뽑는 거랑은 다르죠. 그쵸? 청소할 사람이 무슨 순서가 정해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누구는 교실 청소하고 누구는 복도 청소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이제 순서가 부여된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청소할 사람 2명만 뽑는다 하면은 이건 순서랑 상관이 없단 얘기예요. 그냥 뽑기만 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게 컨비네이션이란 얘기죠. 그럼 서로 다른 사람 8명 중에 청소할 사람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어떻게 한다? 방금처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은 총 2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합을 쓰게 돼요. 되셨나요? 자, 숫자 계산 연습 더 하도록 합시다. 자, 6 콤비네이션 3이다. 계산 어떻게 해요? 분자에 6팩 쓰고 분모에는 6 빼기 3팩 그리고 3팩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럼 이거 결국에 3팩 곱하기 3팩 분의 6팩이 되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씁시다. 6팩을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으로 쓰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역시나 3팩 3팩이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럼 남은 것만 쓰시면 돼요. 남은 거 이거 계산하시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 센스 있으신 분들 3팩이 얼마예요? 6이죠. 3팩 6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거는 5 곱하기 4죠. 이 값은 20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비네이션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7C7이다. 이거 뭐 공식 넣을 생각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7C7? 7개 중에서 7개 뽑는 방법 한 가지죠.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 뭐 굳이 저기다 대입을 하실 거면요. 7 빼기 7 팩토리얼 그리고 7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이니까 이거는 0팩 곱하기 7팩 곱하기 7팩이죠.
그럼 그냥 0팩토리얼 1이니까 이 답은 1이 되겠죠. 근데 이걸 언제 이렇게 다 대입을 하겠어요? 그냥 7 컨비네이션 7이네? 그럼 그냥 한 가지 방법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5 컨비네이션 0이다. 이런 거 계산하실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편해요? 5명 중에 한 명도 안 뽑는 그런 방법이죠.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거를 다 이제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는 뭐 마냥 좋다고는 저는 사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컨비네이션 계산할 때는 계산을 조금 단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단축을 할 수 있냐? 보시면 제가 아까도 계산할 때 했었는데, 여기 첫 번째 예를 볼게요. 첫 번째 예에서 8팩토리얼을 제가 쪼갰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었냐면은, 여기 n-r팩짜리 있죠. 얘랑 같은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쪼개줬죠. 그러고 나면은 이 부분이 반드시 지워지게 되니까 남은 거는 이 r팩이랑 요 남은 부분,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일반화된 식으로 보면은 계산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NCR 있죠? NCR 계산하실 때 n팩을 쪼개는 거예요. n팩을 쪼개서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n-r보다 1 큰 것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보다 1 작은 거니까 n-r, n-r-1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n-r팩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n-r팩 곱하기 r팩이죠. 그럼 당연히 n-r팩이 지워지겠죠, 이 부분이.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얘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뭘 보실 수 있냐? 이거 다시 쓰시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가서, 자, 이거 이렇게 쓸게요. n-r-1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일반화된 식으로 써서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이따 가면 쉬워질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분자의 항이 몇 개 곱해지는지 보세요. 분자의 항이요, 1개, 2개 곱해지죠. 그쵸? 쭉 가서 몇 개까지 곱해져요? 이게 좀 보기 힘드시면은 여기 n-2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n-2는 세 번째 항이죠. n-3은 네 번째 항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뭐예요? 이거 순열할 때도 했었는데,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까? 라는 거. 몇 번째 항이죠? n에서 r-1을 뺐죠? 그럼 이거는 r번째 항이라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그쵸? 이 몇 번째 항이냐? 그 숫자보다 1 작은 값을 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n-0인 거고 얘는 n-1인 거고, 얘는 r번째이기 때문에 r-1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분자에는 몇 개 항이 곱해져 있다? r개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r개가.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이렇게 합시다. 7C3 계산해 볼게요. 7C3.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7부터 시작해서 몇 개 항을 곱하시면 돼요? 3개. 숫자가 1씩 작아지게 3개의 항을 곱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분모에는 3팩토리얼 쓰시는 거예요. 분자는 그냥 3팩토리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3 곱하기 2랑 6이랑 지워지죠? 남는 건 35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결국엔 요거예요. 여러분들 7C3 계산하실 때 7P3을 3팩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7P3 계산 어떻게 했죠? 7부터 시작해서 1씩 작아지는 수 3개 곱했죠. 그리고 분모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3 곱하기 2랑 6이 서로 지워지면서 3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이런 식으로 퍼뮤테이션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 가면은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이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6, C, 4를 하고 싶다.
그럼 분모는 4팩 쓰시면 되죠. 분자는 못 써요. 6부터 시작해서 4개 쓰시면 됩니다. 6, 5, 4, 3 일씩 작아지는 수로. 자, 근데 여기 4팩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분자는 이렇게 생기죠. 그럼 보시면요, 지워진 것들이 생겨요. 4 곱하기 3, 4 곱하기 3 지워지죠. 2랑 6 약분하면 남는 거는 15다. 이렇게 계산이 끝납니다. 되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컨비네이션 계산 연습 좀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직접 해야지 늘어요. 이거 제가 하는 거 보는 걸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요. 직접 해봐야지 이제 헷갈리지 않게 계산을 잘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컨비네이션 계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뭐가 써져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쭉쭉쭉 넘어가시면 되고 문제 2번으로 갈게요. 문제 2번 가시면은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6개의 점 중에서 택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자, 문제가 어렵죠? 그러면은 뭐 한다? 그림 그린다.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약간 육각형 모양으로 한번 점을 배열해 볼까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일직선 위에 세 점이 생길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점이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골라서 그쵸?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2점, 2점, 2점을 고르면은 삼각형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그런데 내가 점을 얘랑 얘랑 얘를 골랐다. 그럼 삼각형은 이렇게 생기죠. 되셨나요? 이렇게 점을 고르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점 3개를 골라주면은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쵸? 그럼 이 서로 다른 6개 점 중에서 몇 개의 점만 골라주면 돼요? 3개의 점만 고르면 되죠. 근데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점을 3개 고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뭐예요? 이 방법의 수는 6C3입니다. 6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컨비네이션 쓰는 거죠. 자, 계산 어떻게 한다? 6 곱하기 5 곱하기 4하고 분모는 3팩토리얼이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역시나 3 곱하기 2가 6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20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총 2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거를 그냥 내가 진짜 삼각형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체크를 한다 하면은 20개가 이걸 언제 그리고 있겠어요. 그리고 점이 지금 6개니까 지금 이게 20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 막 점이 많아 봐요. 그럼 일일이 그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컨비네이션을 사용하면은 이 정말 간단한 이 계산만으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헤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도구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도 빠짐없이 세서 해당하는 경우가 몇 개인지를 찾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해보지 않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이거를 삼각형을 그렸다고 하면은 사실 20개라는 답을 구했어도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중복된 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찝찝함을 지우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버리면은 그럴 걱정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컨비네이션은 순서 상관없이 뽑기만 하면 될 때 그때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2번 보시면요 20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의 학생의 임원을 선출한대요. 20명의 학생, 다 다른 학생들이겠죠. 여기서 4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학생의 임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학생회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 상관없이 4명만 뽑으면 되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그냥 20 컨비네이션 4입니다. 20 컨비네이션 4. 이거 계산만 하면 돼요. 경우가 좀 많아지긴 하겠네요, 얘는. 그러면은 20부터 시작해서 1씩 작아지는 수 이렇게 4개 곱해주시고 분모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약분이 될 거예요. 근데 수가 많이 크네요. 3이랑 2 지우면서 18이랑 약분해주면요 18은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랑 20 해주면 여긴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유,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보세요. 5 곱하기 19 곱하기 3 곱하기 17 하면은 저는 답을 컨닝을 했더니 4845래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해보세요. 계산하는 연습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 이렇게 컨비네이션 이용한 문제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장 넘어가서 더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아래 범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죠.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예제 1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NCR은 NC N-R이 성립함을 증명을 해라. 이거는 증명하는 방법을 떠나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암기예요. 암기. 외우기. NCR이랑 NCN-R이랑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그냥 증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식 계산하는 거거든요. 식 계산. 자, NCR 계산했을 때랑 NCN-R 계산했을 때랑 결과가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볼게요. 우리가 NCR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요. 분자에는 n팩이 있었죠. 분모에는 뭐예요? n-r팩에다가 r팩 곱한 거였죠. 자, 위치 잘 기억해 두세요. 위치. 무슨 위치다? 여기 n 있죠? 이 n이 어디 있어요? 여기랑 여기 있죠. 그쵸? r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아이쿠, 잘못했다. r은 여기 있죠? 어디 있다? n-r 할 때 들어가고 뒤에는 r팩에서 들어갑니다. n과 r의 위치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NCR은 방금 써놓은 거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문제는 요거죠. NCN-R이 뭐겠느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써줘요? 여기 있는 N 분자에 써주면 되죠. N팩입니다. 자, 분모엔 못 쓴다. 분모에 여기 있는 N 있죠? 그거 여기다 써줘요. 여기 있는 N 어디다 쓴다? 여기랑 여기 쓴다.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해줄 거거든요. 뭘 빼냐면은 얘를 빼주시는 거예요. 이거 n-r을 빼주시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괄호 한번 써서 쓸게요. n-r을 빼고 그거를 팩토리얼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또 뭐 해줘요? n-r에 팩토리얼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위의 식에서 r 자리에 n-r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럼 구조 자체는 동일하죠. 자, 근데 이걸 계산을 했을 때 뭐가 나온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n 빼기 n 더하기 r이니까 n이 사라지죠. r팩만 남아요. 오른쪽 거는 그냥 이렇게 될 거고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예요 이거? NCR이랑 똑같지 않나요? 분모 곱하는 순서만 바꾸면은 얘랑 똑같죠. 근데 어차피 곱하는 순서는 바꿔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랑 같네. 따라서 NCR이랑 NCN-R이랑 같다. 이렇게 식으로 증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증명 재밌나요? 물론 할 줄은 알아야죠. 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재미가 있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컨비네이션의 의미를 살려서 증명을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쪽 순열과 조합 쪽은 증명을 되게 그냥 개념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거든요. 자, NCR이 의미하는 게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총 n개가 있어요. 총 n개가 있습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요. 그럼 몇 개가 남아요? n-r개가 남죠? 총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면 n-r개가 남아요. 그쵸? 그럼 그게 NCR이죠. 그 방법의 수가. 맞나요? 그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가 NCR인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히지 않을 n-r개를 뽑아도 돼요. 그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나 n개 중에서 뽑히지 않을 n-r개를 고르는 거나 같죠? 그게 뭐다? NC, n-r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뭐랑 같다는 얘기냐면은, 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명의 학생.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뭐를 시킬까요? 3명을 뽑아서 칠판 봉사를 시켜요. 칠판 닦기 봉사를 시켜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나머지 7명은 칠판 봉사를 한다 안 한다? 칠판 봉사 담당이 아니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0명의 학생 중에서 칠판 봉사를 할 3명을 뽑는 방법이나 아니면 10명 중에서 칠판 봉사를 하지 않을 7명을 뽑는 방법이나 그 방법은 같겠죠. 맞나요? 10명 중에서 칠판 봉사 할 애들 3명 뽑는 거나 안 할 애들 7명 뽑는 거나 방법은 같습니다. 방법의 수는 같죠. 그게 바로 NCR이랑 NC-N-R이 같다는 것의 의미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으로 증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왼쪽처럼 쉽게 계산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도 증명이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 자, 그래서 이 NCR은 NC-N-R이랑 같다는 거 얘를요 외워주실 때 저는 이걸 두 번째 방법 이 개념으로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으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나 아니면 뽑히지 않을 N-R개를 뽑는 거나 고르는 거나 방법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저 식이 NCR은 NC-N-R이라는 식이 자연스럽게 와닿을 거예요. 자, 그럼 저거 언제 쓰냐? 자, 이럴 때 씁니다. 제가요 34명의 학생들 중에서 32명의 학생들을 뽑을게요. 순서 상관없이. 자,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큰일 났다라는 거 좀 느껴지시죠? 그쵸? 숫자도 큰데 아니 분자 자리에다가 34부터 해가지고 몇 개나 지금 32개를 곱해야 된다고?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래요? 34명 중에서 32명 뽑는 거나 34명 중에서 몇 명? 2명 뽑는 거나 같은 경우예요. 그쵸? 34명 중에서 32명을 뽑는 거나 아니면 나머지 2명을 뽑는 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R값이 커질 때, R값이 클 때 이걸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N-R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편하더라 라는 게 이 식의 의미고요. 그러면은 뭐 34 곱하기 33 분모에는 2 곱하기 1 해서 그냥 17 곱하기 33 해주면은 끝나게 되겠죠. 그쵸? 계산해 볼까? 이거 25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죠?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계시려나? 그러면은 625 마이너스 64니까 계산하면 얼마다? 561이다. 뭐 이렇게 그냥 계산이 간단하게 끝나게 되죠. 되셨나요? 이거 그냥 17 곱하기 33 다이렉트로 바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뭘 한 거냐면은 이건 좀 잔재주긴 한데 17이랑 33 더하면 50이잖아요. 그럼 반으로 나누면 25죠. 그럼 요거 25 빼기 8, 25 더하기 8이죠. 그럼 25 제곱 빼기 8의 제곱이 되네요. 그쵸? 그럼 25 제곱은 625, 8의 제곱은 64, 빼면은 561. 뭐 요런 잔재주를 좀 부려보긴 했습니다. 네, 보이시면은 저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17 곱하기 33 바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뭐 여튼 저거는 그냥 뭐지 저 사람 저런 계산도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 NCR은 NC-N-R이랑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도 뭔가 공식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증명해 볼까요? 문제 3번에 이런 뭔가 이상한 특이한 공식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뭐 증명을 하라는 것 같네요. 문제 3번. 뭔가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다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식으로. 그러면은 n-1c r 더하기 n-1c r-1을 했을 때 뭐가 나오면 돼요? NCR이 나오면 되죠. 그쵸? 그럼 요거 식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네. 식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하시다 안 되면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n 컨비네이션 R, n개 중에서 r개 뽑는다. 그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괜찮죠? 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n명의 사람이 있어요. n명의 사람 중에서 r명을 뽑을 거예요. 그쵸? 그 뽑는 방법이 NCR이죠. n명의 사람 중에서 r명을 뽑는 게 NCR입니다. 근데 이 NCR은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냐면요. 자, n명의 사람 중에 요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R명의 사람을 뽑을 때 A가 포함되게 뽑을 수도 있고 안 포함되게 뽑을 수도 있죠. 둘 중 하나죠. 뽑은 R명 중에 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경우는 A를 뽑지 않았을 때예요. A를 뽑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은 n명의 사람이 아니라 A를 빼고 나머지 n-1명 중에서 R명을 뽑으면 되죠. 그쵸? 그럼 요거는 A를 뽑은 R명 중에 A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뭐 하면 되죠? 경우 나눴잖아요. A가 포함 안 되는 경우, 그리고 A가 포함되는 경우.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뽑을 수 있다? 자,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이미 A는 뽑아놓고 시작을 하면 돼요. A가 포함되게 하려면은 A를 미리 뽑아놓읍시다. 그럼 남은 사람 몇 명이다? n-1명이죠. 그쵸? 남은 사람 n-1명이에요.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r명이 아니죠. A는 이미 뽑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r-1명을 뽑으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케이스 분류 두 가지로 했죠? A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그럼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나눴으니까 마지막에는 합쳐주시면 됩니다. 합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NCR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네, 증명이 끝난 거죠. 자, 위에 있는 대로 증명을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도 증명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단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그쵸? 그냥 식으로만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에 기반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저것도 증명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들도 마저 더 보도록 하죠. 요거 그냥 다 해버릴까요? 네, 다 해버립시다. 자, 일단 조금 긁어올게요. 예제 2번이랑 문제 4번이랑 문제 5번까지 이렇게 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예제 먼저 하고 문제 4번 하고 문제 5번 하고. 예제 2번 보시면 풀이가 다 나와 있네요. 풀이 보지 마시고요. 일단 모집을 한대요. 네, 모집하는데 남자 8명, 여자 5명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남자 중에서는 3명을 뽑고요. 여자 중에서는 2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남자 8명 중에서 3명 뽑는 거죠. 그럼 뭐예요? 순서 상관없으니까 8C3이죠. 여자는 5명 중에 2명 뽑는 거죠. 그럼 5C2죠. 근데 요거 동시에 뽑죠. 자, 곱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8C3 어떻게 계산한다? 8 곱하기 7 곱하기 6 3개 써주시고 분모는 3팩토리얼이죠. 이게 8C3이고 곱하기 5C는 5 곱하기 4 분모는 2팩토리얼이죠. 2 곱하기 1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셨을 때 여기 3 곱하기 2랑 6 지워질 거고 2랑 4 약분하면서 2만 남겠죠. 그럼 이제 남은 것들 계산해 주시면은 8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2니까 560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은 예제 2번은 끝나고요. 그 다음 문제 4번은 1부터 9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했죠. 그쵸? 1부터 9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그려볼까요? 주머니 그리시고 1, 2, 3 해서 어디까지 있다? 9까지 있다. 여기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3개의 공을 동시에.
자, 근데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상황이니까 이건 순서가 상관이 없죠. 뭐가 먼저 내 손에 들어오고가 아니에요. 그냥 세 개가 동시에 꺼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하나씩 세 번 뽑는 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내 손에 공이 세 개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공을 하나씩 세 번을 뽑으면은 이건 순서가 정해지죠. 처음 뽑은 공, 두 번째 뽑은 공, 세 번째 뽑은 공 이렇게 순서가 생겨요. 그쵸? 그럼 이거는 조합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다? 순서가 있으니까. 조합은 뭐예요? 순서 상관없이 그냥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9개 중에 동시에 3개를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순서가 생길 리가 없죠. 그쵸?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번 문제, 3이 적힌 공을 포함하는 경우. 자, 이거 아까 NCR은 NC N-R이랑 같다. 요거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생각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3이 적힌 공을 포함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그냥 3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미 내 손에 3이 들어있다. 그쵸? 3을 딱 이렇게 쥐고요. 나머지 2개를 쥐면서 동시에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1부터 9까지의 공 중에서 3은 이미 내 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공 몇 개다? 나머지 공 8개.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요? 2개만 뽑으면 되죠. 3 하나 뽑았으니까 이미. 그럼 계산은 8씩2가 되면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2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두 번째 2번 문제고요. 짝수가 적힌 공 2개와 홀수가 적힌 공 1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래요. 자, 그러면은 홀수가 적혀있는 공은 1, 3, 5, 7, 9 5개죠. 짝수가 적힌 거는 2, 4, 6, 8 4개입니다. 그러면은 짝수가 적힌 공 2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2, 4, 6, 8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4개의 짝수공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돼요. 자,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홀수공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홀수공은 5개죠? 이거 중에서 1개를 뽑아야 돼요. 그럼 그건 뭐예요? 5씩 1입니다. 그쵸? 5개 중에서 1개 뽑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5개 중에서 1개 뽑는다? 그럼 5가지죠. 그래서 5C1은 그냥 5예요. 자, 그럼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요. 4C2는 4 곱하기 3 그리고 분모에는 2 팩토리얼이 될 거고 5C1은 그냥 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뭐다? 3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공을 여러 개를 꺼내는 경우 이럴 때는 순서랑 상관없기 때문에 조합을 사용한다. 그래서 조합은 뽑기만 해요. 나열하지 않습니다. 뽑기만 해요. 그럴 때 조합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에 평행한 선분을 각각 3개, 4개 그었을 때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직사각형의 개수. 자, 이 문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나왔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푸셔야 돼요. 가장 작은 직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20개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 이만한 사이즈 요런 직사각형은 하나, 둘, 셋, 4개 해서 16개가 나오고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이거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총 12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세야 되거든요. 힘들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조합을 배웠으니까 뭘 할 수 있냐면요. 간단하게 컨비네이션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생각해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개념이 잡히는 순간 쉬워집니다. 자, 직사각형을 만들려면요. 가로선 2개랑 세로선 2개만 있으면 돼요. 그쵸? 자, 가로선 2개 고르고요. 세로선 2개 적당히 고르면은 여기로 할까요? 가로선 2개랑 세로선 2개를 골랐어요. 그럼 무슨 직사각형?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다른 것도 해볼까요? 좀 다르게 이제 선들을 잡아볼게요. 가로선을 얘랑 얘로 잡고요. 세로선을 얘랑 얘로 잡았어요. 그럼 이 가로선 2개랑 세로선 2개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뭐 몇 번 더 해보셔도 아실 수 있을 텐데 가로선 2개랑 세로선 2개를
선택해 주기만 하면, 골라주기만 하면 직사각형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쵸? 자, 근데 여기 가로선이 총 몇 개예요?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점점 삐뚤어지죠?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이 5개의 가로선 중에서 몇 개만 뽑는다? 2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순서 상관없죠. 뽑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로선 중에서도 2개를 골라야 되는데 세로선이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5, 6개입니다. 이 6개의 세로선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돼요. 그리고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쵸? 그러면은 자동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일단 볼게요. OCE는요 5 곱하기 4에다가 분모는 2 곱하기 1로 계산이 될 거고, 6CE는 분자는 6 곱하기 5, 분모는 2 곱하기 1이죠. 자, 그럼 계산 어떻게 돼요? 2, 2, 4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거는 150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막 직사각형의 크기에 따라서 몇 개씩 나오고 이걸 다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을 구하려면은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가로선 2개랑 세로선 2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무조건 직사각형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쵸?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개의 가로선 중에서 2개 고르고 6개의 세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르면은 되더라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합의 문제들도 한번 쫙 풀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조합,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열을 안 쓰거든요. 저는 오히려 순열을 안 써요. 문제 풀 때 조합만 씁니다. 조합이랑 팩토리얼만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요. 자, NPR이 있어요.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NCR 곱하기 그 r개를 나열하는 R 팩토리얼로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이걸로는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요. 근데 걔를 그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또 몇 개를 뺀 다음에 나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 변형되는 순간 NPR을 그대로 쓰는 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저 NPR, 순열을 사실상 안 씁니다. 순열을 쓸 수 있는 경우에도 저는 무조건 조합이랑 팩토리얼만 써요. 네. 그리고 이거는 1학년 수학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도 이제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하시잖아요. 대부분 아마 그거 하실 텐데 거기서도 똑같이 저는 퍼뮤테이션 안 써요. 그냥 조합이랑 팩토리얼만 써서 문제를 다 풉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최대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이해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퍼뮤테이션, 조합, 순열 같은 경우는 뽑아서 나열하는 과정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를 쪼개서 보기가 힘들어요. 분석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거를 이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NPR 계산 못 하시면 안 돼요. 저게 뭔지 아는 상태에서 안 쓰는 거랑 뭔지 몰라서 못 쓰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순열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시험 문제에 7P3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거 뜻 몰라서 못 풀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다 공부는 하되 저는 최대한 조합이랑 팩토리얼만 가지고 승부를 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순열과 조합 쪽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뒤쪽에 중단원 마무리랑 대단원 풀이 영상도 올릴 거고 여러분들도 공부 꼭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